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춥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체감온도는 영하 13도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뚜렷한 강수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또 한 차례 확대 강화됐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영남 동부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 그 밖의 전국은 좋음 단계로 공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세종과 목포 0도, 대구와 울산은 3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국내 이동자 수가 51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611만 8천 명입니다. 이 중 시도 내 이동은 64.3%, 시도 간 이동은 35.7%를 차지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국내 이동자 수가 1974년 이후 51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영향을 준 겁니다. 이동률이 높은 20대 중심의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동률이 낮은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동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과거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았던 것과 달리 최근 1인 이동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주택준공 실적과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영향도 겹쳤습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이동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12%였습니다. 연령별 이동률은 20대, 30대, 10세 미만 순으로 높았습니다. 성별 이동률은 남자가 12.4%로 여자보다 0.8%포인트 높았습니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순유입 시도는 경기, 인천, 충북 등 6곳이었습니다.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순유출 시도는 서울, 광주, 부산 등 11곳이었습니다. 시군 구별로는 전남 신안군, 충북 괴산군, 경북 영양군에서 순유입률이 높았고 경기 과천시, 경북 울릉군, 전남 목포시의 경우 순유출률이 높았습니다. 한편 이동자의 주된 전입 사유는 주택 33.7%, 가족 25.9%, 직업 21.4% 순이었습니다. 주택 사유로 인한 이동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 5천 명 줄어들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서 캐나다와 노르웨이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순방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한화, HD현대중공업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활동했습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마크 카니 총리에게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했고 국방장관, 산업장관, 재무장관까지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을 빠짐없이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접한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지 잠수함 도입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가를 물려주겠다는 캐나다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희 특사단은 단순히 수주만을 목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남발하는 말의 잔치를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실행 가능한 방안, 또 양국 모두의 미래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해서 진심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우리 잠수함의 검증된 성능도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이미 운용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직접 탑승할 수 있으며 캐나다가 원하는 시기에 즉시 납품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미래 승조원들에게 5성급 호텔에 비견될 만큼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산업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 또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철강, 조선, 방산, AI, 우주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MOU 5건을 현지에서 체결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보인 미래 모빌리티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국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잠수함 수주 사업은 여전히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예정된 캐나다 정부의 현장 실사와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캐나다에 이어 노르웨이에서는 천무 계약 체결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우리 천무의 가치를 노르웨이가 선택한 것입니다. 9억 3천억 달러, 하나로는 1조 3천억 규모의 이번 계약은 올해 첫 대형 방산 수출의 성과이자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향한 성공적인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의 안보 요충지로서 우리와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와 극한의 기후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천무 수출 계약은 극저온의 혹한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우리 기술력을 증명한과 동시에 노르웨이의 지리, 기후 환경이 유사한 북유럽 시장 전체로 본격 진출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가장 먼저 방문한 국가들이 폴란드와 노르웨이였는데 작년 말에 폴란드에서 5조 6천억 규모의 계약을 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 노르웨이 천무 계약까지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방산이 동유럽에서 북유럽의 교두보를 확보를 마쳤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신 그 결과를 더 보여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결해 방산 수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방산 협력이 더 넓은 경제 산업 협력으로 번져나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잡는 운전대지만 바뀐 법규를 제때 챙기지 못하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안전이 더 엄격해지고 행정 절차는 이전보다 실용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도 새롭게 도입되는데요.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내 2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2년간의 결격 기간이 지나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주 감지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한 뒤에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종 면허에서 1종 면허를 취득할 때 운전 경력 검증도 강화됩니다. 기존엔 7년 무사고만 충족한다면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 해도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경력을 입증해야만 적성검사 후에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연말 면허 시험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이 바뀌는데요. 기존의 연 단위로 부여하던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별 6개월로 달라집니다. 또 학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한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데요. 앞으로는 학원이 정한 코스에서 벗어나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연습할 수 있고요. 교육용 차량으로 제한했던 차량 종류도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다양해져서 자유롭게 원하는 차량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법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도들 잘 숙지하셔서 올 한 해도 사고 없이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K+였습니다. 청송군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 읍면을 돌며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데 집중했는데요. 최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 청송군수 윤경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진보면 군민과 대화에 나왔습니다. 올 8개 읍면을 다녀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참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청송을 위해서 모두들 다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풍년 농업은 당연할 거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행복한 2026년도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또 성김의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5년 새해를 맞아 추진한 2026년 군민과 대화의 날을 진부면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희망 가득 함께 일어서는 청송이라는 분정 목표 실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7일 현동 안덕면을 시작으로 4일간 군전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됐습니다. 청송군은 주민들에게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방문해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인정에 집중했습니다. 군은 접수된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처리하고 추진 상황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 인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유리입니다. 잠이 든 도시와 빛나는 네 눈동자 쏟아질 것 같아 한참을 바라본다 모두 담아두고파서 이렇게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러줘 함께 이 순간을 나눌 때면 세상이 멈춘 듯한 걸 Close your eyes Take my time Let's remember this moment Remember this moment Slow down Before dawn Everything is everywhere 나도 빠짐없이다 Yeah 계속 그렇게 있어줘 관세 상담이 한층 편해졌습니다. 챗봇 관세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오늘부터 누구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관세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외 직구 등 관세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